고금소총 야담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위를 보쌈해오다. 어느 마을에 호라비가 살고 있었다. 큰딸이 이제 16이 되어 시집을 보내야 하는 처지였는데, 그러고 나면 집안의 집안일을 돌볼 여자가 없으니 재혼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호라비의 나이도 어린 것이 아니었으니 마땅한 재혼처를 구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이에 여러 날을 고민하던 호라비가 마지못해 택한 묘안이 하나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는 재혼처를 구하기 힘들겠어. 그렇다면 이 방법밖에 없어. 과부를 업어와야겠어. 호라비는 속으로 과부를 하나 보쌈하여 업어올 작정이었다. 마침 아랫마을의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과부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호라비는 그녀가 딱이다 생각하며 이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한편 아랫마을 과부는 탐내는 사내들이 하도 많았던 터라 산전수전 다 겪은 과부답게 도처에서 노리는 보쌈꾼들에 대비하여 밤이면 식칼을 베개 밑에다 놓고 남자들이 들어오면 칼을 휘둘러 겁을 주는가 하면 때로는 고춧가루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가 방문으로 들어오는 남자의 면상에 뿌려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어 쫓아버리는 등 별의별 대비책으로 보쌈꾼들을 엿먹이는 사나운 여인으로 소문나 있었다. 그러던 하루는 과부가 평소처럼 방비하려 하니 피곤하기도 하고 이도 저도 다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회를 하나 내게 되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일이 밤만 되면 불안해하며 살 수는 없으니 남동생을 불러야겠어. 과부가 생각해낸 새로운 비책은 이러했다. 과부의 친정에 20살이 되었어도 가세가 비난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남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를 집에 데려다가 자기 방에 재우고 자신은 뒷방에서 자면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잠을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동생을 부르기로 한 것이었다. 마침 이를 알 리 없는 호라비는 마을 청년 몇을 불러 술을 먹이고는 아랫마을 과부를 보쌈해오라 청하였다. 이 보시게들, 내가 호라비가 되었는지도 10년이 넘은 데다 딸도 곧 시집을 가지 않겠나 말일세. 그렇다고 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는 들어 재혼처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그러니 자네들이 어디 솜씨 좀 발휘해 보시지 않겠나? 부탁하네 그려. 어디 마땅한 여인은 물색해 보셨는지요? 네, 저 아랫마을 과부를 점 찍어 놓았으니 부탁함세. 아랫마을 과부라니요? 안 됩니다. 사나운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요? 그러지들 마시고 이거 받으시게. 내 이 일만 잘 되면 더 챙겨줄 것이니. 마을 청년들은 두둑한 돈뭉치에 혹해 호라비의 흥정을 곧 받아들이고 때를 기다렸다. 그날 밤 깊은 어둠이 깔리자 청년들은 조심스레 과부집 안방문에 구멍을 뚫어 그녀의 동정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두운 방 안은 우렁찬 코골이 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렴풋이 벽을 향해 돌아누운 과부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니 깊이 잠든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청년들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과부를 큰 이불 호청으로 둘러 씌워 둘둘 말아엎더니 냅다 뛰기 시작했다. 얼마 뒤 호라비의 집에 도착한 청년들은 과부를 안방에 툭 하고 내려놓고선 호라비가 챙겨주는 여분의 돈을 받고서 돌아갔다. 잠시 후 호라비는 안방에 들어오더니 들뜨고 설레는 낯빛으로 불을 껐다. 그러더니 보쌈을 풀어 과부를 끌어내어 옷을 벗기려 하였다. 그런데 과부는 달려드는 호라비를 힘을 주어 걷어차 버렸다. 어찌나 힘이 세던지 여러 번의 시도에도 나가 떨어지기 일쑤였으니 호라비는 과부가 아마 첫날이어서 분이 안 풀린 모양이려니 생각하고 큰딸을 불러 부탁하였다. 얘야,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양인 것 같으니
어보운 새어머니와 같이 자면서 위로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거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물심양면으로 새어머니를 돕겠습니다. 어서 가 주무시지요. 그래, 고맙구나. 호라비는 큰딸을 기특하게 여기며 사랑방으로 건너갔다. 잠시 후 큰딸은 조심스레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깍듯이 예를 갖추어 말하였다. 어머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오늘 밤은 소녀와 함께 주무시지요. 그리고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저희 아버님을 받아주시어요. 그러더니 잠을 청하려 치마 저고리를 벗고 과부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 시간 호라비는 사랑방에서 큰딸이 들어간 안방 쪽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한참이 지나도 싸움이 벌어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잠잠하였으니 일이 잘 풀린 듯하였다. 이내 흡족한 마음이 들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음날 날이 밝으면 과부를 달래기로 하고 잠을 청하였다. 한편 얼떨결에 남의 집 안방에 잡혀와 과부 행세를 하던 남동생은 대뜸 말만한 처녀가 치마 저고리를 벗고 자기 이불 속으로 몸을 들이미니 나이 20이 넘도록 어디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왕성한 혈기를 더 이상 주체할 길이 없었으니 그녀를 가만 놓아둘 리가 있었겠는가. 과부 누이 덕에 찰떡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형국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밤새 여태껏 맺혀온 한을 마음껏 풀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큰딸이 부엌에서 다리를 후들거리며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호라비가 물었다. 왜 그러고 먼 산만 바라보고 서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더냐 얘야? 아버지의 물음에 큰딸은 큰 숨을 한 번 몰아쉬고는 말하였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셔요. 어젯밤에 아버님이 업어온 사람은 과부가 아니에요. 큰딸의 말에 호라비가 놀라서 안방으로 뛰어가 보니 과연 안방에는 과부가 아닌 건장한 총각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다시 놀란 호라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는 누구냐? 어디에서 나타난 녀석이더냐? 이 말에 눈을 비비며 부스스 일어난 청년이 하품을 하며 말하였다. 예, 저 말입니까? 저는 어젯밤 보쌈으로 펴온 이 집 사위옵니다. 그 말에 호라비는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허공만 쳐다보았다 한다. 사실 보쌈과 같은 납치혼 또는 약탈혼의 흔적은 세계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도 존재했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이념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주로 성행하던 풍습으로 남편을 둘 이상 섬겨야 할 팔자를 가진 딸의 처녀 액땜을 위하여 조선시대 양반집에서 행하던 것이었는데, 액땜을 위해 잡혀온 남자는 함구령이 내려진 채 방면되거나 때로는 죽임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보쌈은 이처럼 대체로 처녀를 위한 것이었지만 조선시대 하류층의 수절과부가 노총각이나 호라비를 같은 방식으로 납치하여 오는 일 또한 보쌈이라 불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남정네들이 과부를 보에 싸서 데려와 혼인하는 풍습도 있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약탈혼으로 과부보쌈 혹은 과부어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풍습들은 재혼을 금지하던 유교적 사회 질서 속에서 강요된 수절과부의 삶을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출구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조관념 및 과부의 수절을 강조한 전통사회의 문화적 풍토 속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아서 혹시 수절을 결심한 연려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살을 택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비극적인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진 과부보쌈이라는 약탈혼 전통이 여전히 중앙아시아 지역 일부 나라에서 알라카추라는 이름으로 강고하게 잔존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에는 가난한 남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여전히 알라카추를 한다고 하니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살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라는 생각을 불현듯 해보며 우리는 현재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은 채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